할머니, 이거 무거워. 민재가 돼지 저금통을 들어올리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에 아이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말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전만으로는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말이죠. 어디 보자. 우리 민재가 얼마나 모았나? 말순이 저금통을 받아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큰아들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금통을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 영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수는 저금통 뒤쪽의 고무마개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전이 아닌 5만 원권 지폐들이 촘촘히 말려서 쏟아져 나왔어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돈다발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말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재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이거 안 넣었어요. 동전만 넣었다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왜 이런 게 저금통에 들어있죠? 목소리에는 분명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도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돈다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가 모르는 돈이 또 있는 거 아냐?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저금통을 뒤집어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러자 돈뿐만 아니라 낡은 종이 몇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함께 떨어졌어요. 말수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밴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오말수는 낡은 이불을 개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하지만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온 몸이니까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자랑하는 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말순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8살 손주 민재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천사 같아요. 부모들이 바빠서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말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해맑은 인사를 건네는 민재를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집니다. 우리 민재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가 아침 해줄 테니까 세수하고 와라. 말수는 부엌으로 향하며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좁은 부엌이지만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꺼냅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를 해주려고요.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식탁에 앉은 민재는 오늘도 돼지 저금통을 꺼내 놓습니다. 분홍색 돼지 모양의 저금통은 이미 제법 묵직해 보였어요. 할머니, 어제 삼촌이 용돈 1,000원 줬어요. 저금할게요. 작은 손으로 동전을 집어 저금통 입구에 넣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재는 더욱 기뻐합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면 충분해요. 민재야, 그렇게 열심히 모으면 뭘 사고 싶어? 말순이 물으니 민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무릎 아픈 약 사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요. 아, 그리고 할머니한테 예쁜 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집니다. 정말 착한 우리 손주예요.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장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큰아들 정수는 직장에서 바쁘고 큰며느리 수진도 맞벌이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작은 딸 영희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하고 있어요. 모두 각자 사정이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시장에 나가는 길 말순은 늘 같은 골목을 걷습니다. 50년 넘게 다닌 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예요. 채소 가게 앞을 지나고 정육점을 지나고 작은 슈퍼마켓을 지나면 말순의 좌판이 나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자리지만 이곳에서 자녀 셋을 모두 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좌판에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이분과는 벌써 20년 넘게 나란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일찍 와야 좋은 자리 잡죠.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들을 정리합니다. 상추, 시금치, 무, 배추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해요. 하루 종일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아이가 내민 그림을 보니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투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에요. 우리 민재가 그림도 잘 그네. 할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놔야겠다. 오후에 작은 딸 영희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좀 어둡네요. 엄마, 죄송해요. 또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정말 다 갚을게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나갔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며 돈을 빌려가고요. 말순은 마음이 아프지만 묵묵히 지갑을 꺼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정말 안 돼. 엄마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딸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있다고 했죠? 정수 오빠 생일이니까 다들 모이기로 했잖아요. 큰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목소리에는 늘 그런 건조함이 묻어 있어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아, 맞다. 민재 아버지 생일이구나. 깜빡할 뻔했네.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말해라. 말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가족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엔 왠지 어색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큰아들 정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작은 딸 영희까지요.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이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대화도 어색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수진의 시선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민재야, 할머니랑 저금통 구경할까? 말순이 손주를 부르자 아이는 신이 나서 저금통을 가져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순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딘지 날카롭게 느껴져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민재가 저금통을 들며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워. 민재가 돼지 저금통을 들어올리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에 아이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말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전만으로는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말이죠. 어디 보자. 우리 민재가 얼마나 모았나? 말순이 저금통을 받아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큰아들 정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금통을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 영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수는 저금통 뒤쪽의 고무마개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전이 아닌 5만 원권 지폐들이 촘촘히 말려서 쏟아져 나왔어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돈다발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말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재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이거 안 넣었어요. 동전만 넣었다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왜 이런 게 저금통에 들어있죠? 목소리에는 분명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도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돈다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가 모르는 돈이 또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저금통을 뒤집어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러자 돈뿐만 아니라 낡은 종이 몇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함께 떨어졌어요. 말수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재빠르게 종이 한 장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통장 번호 같은데요? 종이에는 낡은 글씨로 은행명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오래된 사업체 등록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박건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숨긴 거 있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숨겼어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수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는 또 뭐예요? 어디 금고 열쇠인가요? 말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저금통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을 위해서 라며 저금통에 넣어둔 것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엄마, 이거 혹시 아버지가 하던 사업 관련된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업 정리하면서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거 아니야? 영희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몇 년째 사업 실패로 고생하고 있던 터라 이런 걸 보면 더욱 예민해져요. 엄마, 정말 우리 모르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거죠? 수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통장 번호를 적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통장은 아직 살아있는 계좌인가요? 언제부터 있던 건데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희미하고 설령 기억난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화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괜찮다. 우리 민재 잘못 없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으시죠?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이 통장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평소 무뚝뚝하던 정수도 이번만큼은 진지했어요.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말순아, 이것들은 정말 급할 때만 써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묻어두었던 비밀이었거든요. 수진이 돈다발을 다시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만 해도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영희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궁금해했어요. 이 열쇠로 뭘 열 수 있는 거지?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말수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숨긴 거 아니야? 영희도 가세했습니다. 몇 년째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터라 이런 상황이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말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돈이 어떻게 저금통에 들어갔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의 일들이 모두 흐릿하게만 떠올랐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지만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정수가 낡은 사업체 등록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박건설. 이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말수는 그제서야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잠깐 동안 건설업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잠깐 했던 일인데 잘 안 되어서 그만뒀어.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영희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류들을 저금통에 숨겨뒀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이 통장 번호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 통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벌어놓은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숨기신 거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나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가족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영희는 점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솔직히 말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혹시 숨겨둔 돈이 있다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수가 작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뭘 여는 거죠? 금고 열쇠 같은데요. 열쇠는 정말 금고나 사물함을 여는 것처럼 생겼어요. 말수는 그 열쇠를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안전금고를 하나 만들어뒀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혹시 은행 금고 열쇠일 수도 있겠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과 영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럼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거네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점점 다그치는 기색이 짙어졌습니다. 우리도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재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을 해요? 저 뭔가 잘못했나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감 가득한 방 안에 울렸어요. 말수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런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재야, 괜찮다.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순이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은행 가서 확인해 봐요. 이 통장이 살아있는지,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말이에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어머니, 혼자 가시기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남편이 뭔가를 숨겨뒀다면 그것을 왜 자신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수진이 돈다발을 다시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5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을 떠올려 봤지만 워낙 정신이 없던 시기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만약을 위해서라며 뭔가를 준비해뒀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억해보세요. 영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빚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말수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영희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영희야, 엄마도 정말 모르겠다. 아버지가 뭔가 해놨다면 분명히 나한테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정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그때 수진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 돈들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신 거죠? 이런 큰 돈이 갑자기 나오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말수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어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거든요. 영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무서에서 까다롭게 본다던데 괜찮을까요? 갑자기 기대감이었던 분위기가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정수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남편의 마지막 말들을 떠올려 봤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일찍 찾아와서 어머니, 은행 가실 준비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통장 번호를 보여주자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계좌는 아직 살아있네요. 하지만 10년 넘게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남편이 뭔가를 해놨다는 뜻이었거든요.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 확인 후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수는 신분증을 내밀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잔액이 2,800만 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정수와 말순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계좌와 연결된 안전금고도 하나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피할 수도 없었어요. 안전금고실에서 작은 열쇠로 금고를 열었을 때 말순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또 다른 돈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에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말순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희는 은행에서 돌아온 말순과 정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돈이 있었어요? 수진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금고에는 뭐가 들어 있었어요? 말순은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가 있었어.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이 돈은 젊었을 때 건설업으로 번 돈의 일부야. 세금도 다 냈고 깨끗한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써라. 절대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돈을 알면 사람들이 변한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이 돈은 내 삶의 마지막 지팡이로 생각해라. 사랑한다, 말순아. 편지를 읽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몇 년째 사업 실패로 고생하고 있던 터라 이런 이야기가 더욱 자극적으로 들렸습니다. 수진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특히 이렇게 큰 돈이면. 그럼 총 4,300만 원 정도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정말 큰 돈이에요.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영희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엄마.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말순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돈을 알면 사람들이 변한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정수도, 차가웠던 수진도, 그리고 늘 돈을 빌려가던 영희도 모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빚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든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탐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요. 혼자서 이런 큰 돈을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뜻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염려되고 평소 과묵하던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니 말수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은행에서 말순 일행을 봤나 봅니다.
오말순 할머니 집에 숨겨진 재산이 있대요. 몇 천만 원 된다던데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말순의 귀에 들려왔어요. 남편이 그토록 경계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말순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말순 할머니 집에 몇 천만 원이 숨어 있었대요. 아니, 그렇게 가난하다더니 재산이 있었다고?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출동이었어요. 말순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시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형님 들었어요. 형부가 돈을 좀 남겨놨다면서요? 시동생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온 상태였어요. 조카 하나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모, 형부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이런 큰 돈이면 상속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유언장이라니, 그런 건 남편이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수와 영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척들을 보고 둘 다 당황했어요. 이모, 삼촌, 왜 갑자기? 영희가 어색하게 인사하자 시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구나. 형님 소식 듣고 놀라서 왔어. 시동생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야, 형이 돈을 좀 남겨놨다면서? 그럼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형제간에 이런 건 투명하게 해야지. 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서. 하지만 친척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말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형부가 젊었을 때 우리 집에서도 돈을 빌려간 적이 있어. 기억하지? 그때 사업하겠다고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직 못 갚았잖아. 말순은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조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고모. 저희 아버지가 그때 고모부 사업 도와준다고 돈도 보태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이제 돈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이모,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와서 들먹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희야, 돈 문제는 옛날이고 지금이고가 없어. 빌린 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남편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수진도 집에 돌아왔는데 친척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분들이 왜? 하지만 시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형이 돈을 남겨뒀다는 거 말이야. 가족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때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말순아, 사실 우리가 알아본 건데. 형부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더 있어. 시청에서 확인해 봤거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순은 그런 것까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요? 시누이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교회에 작은 땅이 하나 있어. 평수는 작지만 요즘 그 지역 개발된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대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숨겨뒀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서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어요. 상속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조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모, 그리고 고모부가 예전에 개 하나 있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던 거 말이에요. 혹시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시동생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형수, 이렇게 하자. 우리가 변호사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상속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형이 빌린 돈들도 정리해야 하고 말이야. 정수가 반대했습니다. 삼촌, 그건 좀 성급한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히 파악도 안 됐는데 벌써 변호사까지.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결정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영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런 돈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딸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해해. 우리도 형부를 그리워하고 형부가 남긴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숨기고 감추고 하면 형부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말수는 방 한쪽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상속, 세금, 부동산, 빚. 머리가 아팠어요. 이런 복잡한 일들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왜 다들 무서운 얼굴로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에도 긴장감은 계속되었어요. 정수와 수지는 매일 저녁 찾아와서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영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과 약속 잡았어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상속 관련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상속세도 내야 하고 각종 신고도 해야 하고요. 아들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홀로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구겨진 편지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말수나, 이 돈은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써라. 절대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돈을 알면 사람들이 변한다. 창밖을 보니 영희가 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오고 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영희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 스트레스에 이런 일까지 겹쳐서 많이 야위었어요. 안 잔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영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딸의 절박한 모습에 말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희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중에서 조금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남편의 당부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수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남기신 재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금, 부동산, 그리고 몇 개의 계좌까지 합치면 총 1억 원이 넘어요. 변호사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정수와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1억 원이요? 수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상속세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1억 원이라는 숫자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답했어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두시고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상속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녀의 말에 영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맞아요, 엄마.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건강도 염려되고요. 영희의 말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빚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말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남편의 당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와서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금통에서 나온 돈 때문에 다들 싸우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민재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 그럼 그 돈 다시 저금통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들 안 싸우잖아요. 민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이 어른들의 마음을 찔렀거든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그런 게 아니란다. 어른들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 얼굴이 슬퍼요? 정말로 말순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마음들도 느껴졌거든요. 특히 영희의 절박한 눈빛과 수진의 계산적인 시선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엄마,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영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정말 며칠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딸의 간절한 호소에 말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남편의 당부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모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꼭 결정해 주세요.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재촉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째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영희는 더욱 다급했어요. 엄마, 제발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집까지 잃을 수도 있어요. 딸의 절박한 모습에 말순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수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이렇게 미루면 세무 문제만 더 복잡해져요. 평소 과묵하던 아들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이었어요.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항상 돈이 빠듯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겠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재산 분배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말순의 첫마디에 모두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마쳤어.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말순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 내 재산은 전부 손주 민재 이름으로 이전했다. 순간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이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요?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아직 어린애인데.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어린애한테 그런 큰 돈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절망감이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정수는 말이 없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세요? 민재는 아직 8살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재산 관리를 해요? 평소 침착하던 아들도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대신 관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재 것이야. 그리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며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민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엄마. 영희도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왜 손주만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몇 년째 사업 실패로 고생하고 있던 터라 이런 결정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결정은 취소해야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좋지 않아요. 그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변호사도 만나고 모든 절차를 마쳤어. 그리고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에겐 가르침이 필요하다.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침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말순의 마음도 아팠지만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영희야, 내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말순이 딸을 달래려 했지만 영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정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재에게 이런 큰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재는 아직 순수해. 돈에 물들지 않았어. 말순이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때 민재가 할머니 곁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화나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가족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수는 담담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영희도 문을 향해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정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최선이야.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집은 말순과 민재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기존의 큰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민재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어요. 돈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뭘로 칭찬받았어? 말순이 물으니 민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말순은 손주를 꼭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면 충분했어요. 민재가 새로운 돼지저 금통을 꺼내왔습니다. 예전 것보다 훨씬 작고 귀여운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모을게요. 진짜 제 힘으로. 아이는 용돈으로 받은 1,000원짜리 지폐를 정성스럽게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선물 사드릴 거예요. 그래, 돈은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은 잃지 말거라. 말순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마음이 가장 소중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수지는 민재를 보러 와서도 차가운 인사만 하고 갔어요. 영희는 결국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였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래도 찾아온 게 어디예요. 정수야, 들어와라. 차 한잔 할까? 말수는 반가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작은 곳에서 지내시기 불편하시지 않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 민재랑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말순이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차를 내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결정이 맞았어요. 저희들이 정말 추해졌었네요. 정수의 고백에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지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말순이 대답하자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현명하셨네요. 우리는 아직도 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때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민재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바빠서 못 왔어.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잘 돌봐주세요. 민재의 대답에 정수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아이는 원망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작 어른들이 못났었던 거죠. 민재야, 아빠가 앞으로 자주 올게. 할머니도 잘 모시고. 정수가 돌아간 후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재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작은 집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면 충분했어요. 며칠 후 영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었네요.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찾아뵐게요. 편지를 읽으며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딸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재를 데리러 올 때마다 조금씩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한테 돈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채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니? 민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 마음이요? 말수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 우리 민재가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 그럼 저는 그 돈으로 뭘 해야 해요? 민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돈은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야. 돈 때문에 마음을 잃으면 안 돼.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말수나, 이 돈은 내 삶의 마지막 지팡이다. 남편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웠어요. 민재는 잠들어 있었고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사랑할 사람과 지켜야 할 마음만 남겼어도 충분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